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강화과 진행해볼게요.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평택농악, 평택민요의 이제 상설 공연, 정기 공연이 있는데 지난번 평택농악 전수관을 가니까 이제 위치 이동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평택민요는 전수관을 좀 이제 건립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전수관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시의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건 단순한 이제 문화가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름 있는 이제 평택농악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민요도 실제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거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전수관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이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제가 와서 6월 17일째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은 없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저도 문희관광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뭐 평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건립되는 거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땅 사고 어쩌고 하려면 세월 가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제가 볼 때는 먼저도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평택민요 전수관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소리터 있는 데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지으면 땅도 확보돼 있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전수관을 뭐 거창하게 지을 이유도 없어요. 필요한 공간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좀 추진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뭐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아니 관광단지에다 집어넣으면 또 그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세월 가니까. 아니 제가요. 소리터 내에는 관광지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 관광단지 내 이제 그 부분이 가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에 필요하다면 뭐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우리 또 의원님들께 보고 아니 드리는 거기다가 걸로. 관광단지 집어넣고 고덕 신도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제가 대안을 주잖아요. 소리터 내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소리터라고 지정되어 있는 공간에 그거는 관광단지하고 영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관광단지 계획에 반영될 수 없는 곳이요. 설령 관광단지 내에 있어도 그건 제척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 내에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과장님이 한번 해라. 저 아까 이제 답변을 과장님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엔 지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님 입장하고 이제 같은 입장이고요. 그 민요 보존회하고는 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 저기 전에 이제 제 앞에 있던 한동수 과장께서도 정책 의지를 이제 그쪽으로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주신 말씀 저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땅 사고 하면은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예산도 어렵고 기왕에 이제 한국 소리터가 우리 이제 민요나 농악에 대한 것을 담기 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 공간에 이제 만들어지면 앞으로 평택호 관광단지가 이제 조성되는 과정에서 함께 더불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올해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 이제 건축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은 연구 용역이라도 뭐 세우던지 그러면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화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뭐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니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 이 과장님한테도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평택민요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가 인원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농악하고는 물론 다르게 적용되는 건 뭐 분명해요. 그러나 현재대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일부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농악과 민요는 이제 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예산이 가급도 그렇고 나급도 그렇고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그 내용을 다 주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내년도 예산에는 일정하게 이제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예. 의원님 주신 말씀 이제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 그 이제 농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될 수 있는 인원은 이제 55명이고 민요 같은 경우는 이제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생 지원금 내용상의 그 이제 금액의 차이는 그 뭐 현실적인 문제라 이제 어쩔 수는 없지만 민요 보존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인원이라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요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말쯤에 제가 이제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임시회 때 그분들이 의회에 직접 오시기도 했고 또 시장 면담을 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뭐 시장 면담은 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제 뭐 면담에서 이제 그 얘기됐던 부분은 뭐 계속 그 주장하시는 부분 그 내용에서 이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도시 재생과장하고 저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뭐 제일 반대하시는 분들 이제 한 2번 정도 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도시 재생과에서 이제 5월 29일까지 그 감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극렬히 반대이신 분 3분도 그 이제 실사에는 다 응해서 지금 이제 감정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말씀은 감정 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은 이제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일부 그 이제 상인분들은 일부는 뭐 감정평가 내가 원하는 선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나오면 나는 좀 오케이 하겠다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의사는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긴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이걸 뭐 강제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의회에서도 이걸 승인해 줄 때 사실 그런 문제를 다 반영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걸 어거지로 해가지고 또 뭘 웃겠어요. 그러니까 잘 협의가 돼서 그분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22쪽에 처음에 제안 설명하시다 보니까 KBS 열린 음악회를 추진한다고 이번 추경에 3억 5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뭐예요?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저희 딸내미도 지금 이제 6주째 지금 못 내려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외적으로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 대외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좀 건재된 것도 보여주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 트라우마 겪고 계시는 거를 함께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이번에 제가 통복시장에 김장훈 가수가 와가지고 그걸 공연했는데 서로 좀 껴안고 막 부르고 이런 그 스킨십을 통해서 같이 거기에 공연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의 건재함과 또 그다음에 시민의 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걸 좀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해요. 아니면 그 예산은 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하고 그걸 8월 달에 한다는 거죠? 8월에 유치를 해보려고 지금 KBS 결정은 된 거예요? 아니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왜냐면 KBS 아니 결정되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 그럼? 아니 그거를 이제 지금
온 거에 대해서는 공보안실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예관학과에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안 돼가지고 그것도 다 아니, 쫓겨서 딴 데로 그 쓰거든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추경에서 좀 네. 더 얘기하도록 하고 소사벌 예술제는 예산이 다 확보됐어요? 이번에 이제 도에서 그 3,500이 이제 보조 내시가 돼서 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평택호 물빛 축제하고 평택호 예술제를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같이 하나요? 국장님. 평택호 예술제하고 평택호 물빛축제를 그 매번 같은 때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같이 해요? 그 부분은 지금 같이 회의가 있습니다. 네, 축제하고 예술제하고 제가 지금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물빛 축제는 10월 3일, 4일 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술제. 소사벌 예술제, 아니 평택호 예술제. 평택호 예술. 아, 그게 저기 예총에서 하는 게 아마 평택호 예술제, 또 아니요. 소사벌 예술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한국 민속 예술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평택호 예술제는 아니 그 물빛 축제에 실용음악 축제를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 가지고 다 한 거고 거기에 평택호 예술제는 3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 물빛 축제 할 때 같이 무대도 쓰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아, 그 저기 이 현덕면에 만 사는 거 예술제 해던 거를 예, 그건 같이 같이 예.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시간도 사실 좀 엉키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뭐 깽가리 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노래 부르고 있고 하는 거 서로 엉켜가지고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무대 때문에 이제 이중 비용이 발생 안 돼서 장점도 있지만 평택호 예술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아주 뜨거운 시간에 그 별로 관객도 없는 데서 하려고 하니까 또 불만이 있는 거고 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현덕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가 좀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기 그저께 여기 이제 6월 30일 날그 인요한 위원장님하고 정수일 위원장님, 공병인 위원장님이 지휘방에 잠깐 오셔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명확하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따로 시간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아니 그분들하고 협의하면 안 돼요. 이건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분들하고만 협의해도 되나? 주체자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 혼선이 생겨서요. 하여튼 물론 그건- 그분들 의견을 듣는 것도 네. 중요한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평택호 예술제를 주도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우리 이제 별도로 하게 되면 이제 예산도 또 추가로 이제 필요할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실용음악 축제 1억 5천 가지고 하는 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예산은 있지만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 이걸. 국장님. 제가 지금 물빛 축제는 제가 주관을 아니 한 번도 안 물빛 해봤는데 축제가 아니라 실용음악 축제. 물빛 축제가 하고 실용음악 축제하고 같이 하는 거. 아 같이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할 뿐이지 행사는 다른 거예요. 예산도 다른 거고. 예, 이제 올해는 이제 9월 19일 9월 19일 날 전국 실용음악 축제하고 이제 올해는 이렇게 날짜를 잡아 있는 거지만 작년에는 같은 시기에 했어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같은 시기에 하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이- 생기니까 이 날짜를 전국 별도로 잡은 것 대학 같습니다. 실용음악 축제를 1억 5천씩 들여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요. 왜냐하면 여기 말로는 15,000명이라고 써 있지만요.
15,000명, 1,500명도 안 옵니다. 이틀 동안에. 이거 할 때 보면요 거의 없고요. 해당 그 학교 팀에 나온 학생들이나 일부 응원하러 오는 정도로 시민은 없어요. 저는 이거 매번 가봤어요.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올해 이제 9월 19일에서 20일 날 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또 이 평택구 물빛축제하고 따로 띄어서 하면 어떨지가 참 궁금하네요. 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국대회를 치르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국대회를 치르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효과면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무엇을 보게 한다는 건지, 우리 시민은 거의 없어요. 여기 하면. 그나마 물빛축제에 같이 했는데도 잘 안 옵니다. 이건 낮에 하는 거고요. 물빛축제는 밤에 예전에 SBS 이제 관현악단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가수가 와서 노래도 하고, 거기에 또 마지막에 이 불꽃 놀인가? 이게 상당한 이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이제 그나마 물빛축제는 아주 대성황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 실용음악 축제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런 축제나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행사에는 관객이 얼만큼 오느냐를 많이 고려하잖아요. 예? 그 시민단체 이 보조금도 그런 방식으로 결정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거는 사실 1억 5천 줘가지고 정말 시민이 몇 명인지 이제 쉬어봐도 진짜 쉴 수 있을 만큼이요, 시민들은. 그런데 반면에 이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억인데도 불구하고 5천 명 썼지만, 저 이충 분수공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거기도 물론 이제 학생들이 그 자기 팀이 나왔을 때 이제 응원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시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는 접근성에서 이제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실용음악 축제나 락 페스티벌의 성격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대학생들이 뭐 노래 부르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평택호가 아주 뭐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접근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예산 세워줬으니까 뭐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번에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 지적사항이 나올 거예요. 예, 의원님 뭐 이번에 이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24쪽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우리 시에서의 필요한 평화예술의 전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내는데, 이런 점은 우리 시 의견으로만 안 되면 전문가의 뭐 진단이 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 규모에 맞는 효과적인 이제 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 박물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제한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 같이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관광객이 올 리도 없는 거고, 공연할 때 오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박물관 같은 경우를 딴 데다 짓기 아니라 이것과 연계해서 지면 공연하러 할 때 오는 사람과 박물관 그 겸해서 박물관도 보고, 또 공연 안 할 때는 박물관 보러 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연계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이 확보되어 있는 이제 90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여기에 너무 호화스럽게 이 예술의 전당을 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까지 합쳐서 제대로 된 평택의 역사와 앞으로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 진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 이제 사전 연구 용역 업체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
함께 좀 검토될 수 있도록 그냥 뭐 의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예수의 전당이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예, 걸 예, 여러 가지 예, 준비를 예, 하는 예. 과정에 예. 사실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박물관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빨리 끝나서 여기다 함께 넣는다고 생각하면요, 같이 추진돼야 마무리 시점도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같을 거고, 예.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 저는 다른 데 넣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사실 900억 줘가지고 예술의 전당 줘서 1년에 몇 번을 공연할지는 뭐 보이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예, 좋은 제안. 예, 그래서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공연할 때 그 공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평택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박물관을 만들어내서 함께 연결짓게 하는 것, 이런 건 무엇보다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 제 뭐 의견이니까요. 뭐 이걸 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한번 검토해서 같이 추진됐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5쪽의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인데 이게 이제 장소가 송사벌 레포츠단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제 이유는 지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공간적인 측면에서 평택호 소리터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그 얘기에 와닿지 않아요. 왜 와닿지 않냐면 이거 정말 이 예산 생쇼를 해가면서 이거 세운 거예요. 이때 다 검토했던 거라고. 이게 평택호 소리터에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했던 건데 이제 와서 공간이 좁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 예산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나 얘기했어요. 이거 저를 꼬시려고 그 당시에 저 평택호라는 걸 강조해서만 했는데 딴 데로 가면 이게 뭐야.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오닝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5대 의회 때 민선 4기 때 시작한 거예요. 이 예산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게 본회의 가서 사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족구에 대한 이 인식이 그렇게 의회에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산이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족구대회 예산이 세워질 때 뭐라고 된지 아십니까? 그 명칭이요, 평택강 족구대회였어요. 그랬는데 그 해에 족구대회를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가서 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과간입니다. 평택강에서는 족구대회를 만한 공간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으로 가거나 2층 공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돼요? 그쪽에는 초등학교나 학교가 없어요? 너무 속보이는 건데, 제가 이 지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할 때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삭감돼서 다시 올라오고 또 우리 저 시장께서도 이것만큼은 좀 해달라고 별 얘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했던 건데 이제 와서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게 뭐냐고요. 의원님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도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추진위하고 이제 뭐 서너 번 정도 현장 같이 가서 뭐 경론 아닌 경론을 버리다 나중에는 이제 뭐 너희가 이제 그 입장이 니네가 우겨서 이 대회가 만약에 어떤 이제 좀 잘못된 모양새로 나왔을 때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두려워서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그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민속예술축제도 그렇고 청소년 축제도 그렇고 장비들이 지금 대형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비가 뭐 아주 큰 거는 뭐 3톤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접근하기가 기술적으로 대단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계방송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KBS에서 이걸 이제 녹화 중계방송을 하는데, 그 KBS하고는 협의를 현장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놓고 해봤는데 도저히 찍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다 해서 제가 이제 양보한 뭐 그런 측면인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대단히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해요? 예. 그러면 기왕에 지역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서부 레포츠타운에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해요? 예? 제가 족구대회 얘기했을 때 웃음 나오잖아요. 우리 시는 무시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는 거예요. 서부 쪽에 있는 시민들은 우리 저
공재강 시장이 그렇게 자랑하듯이 해서 이번에 민속 예술 축제만 살려주면 소리터에서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서부에 거짓말 쳤잖아요. 그러면은 서부에 그래도 대안으로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쪽 주변에서 해야 되는데 족구대회를 평택항으로 해놓고서 장소가 없어서 저 딴 데 학교 가서 저 어디입니까? 그 평고 옆에 있는 학교가 뭐예요? 그게 평일초등학교 가서 하면은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장이 운동장 못 쓰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없으면 서부 운동장 같은 경우도 거기 주차장도 되게 넓어요. 그 안에도 그냥 잔디구장으로 아주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속보이게 하는 문제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짝도 못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그것도 딱 봐도 우겨가지고 그렇게 그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이걸 예산을 받아가고 마치 의원들은 문화에 그냥 그 문외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호도해가면서 이걸 한 건데 이러면 되겠냐고요, 국장님. 그 과정 아니 국장님 고향이 어디요? 청북 아니야? 그 청북이면 이제 고향에다 하나 좀 뭐 좀 해야지. 우리 저 공재강 시장도 고향이 서부라면서 이것도 또 뺏어가?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이게 자꾸 저 변명 같은데 6월 17일 날 와가지고 벌써 다 결정된 다음에 와서 제가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게 서부래 보치공원이나 아니면 뭐 이제 사실은 그 와서 우리 그 박홍구 문예광학과장한테 이제 보고 갔기를 그 지금 같은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시는 이 소리터가 안 되니 옳다 잘 됐다. 아이 그냥 그 소사볼 레포트 타운으로 가자. 우리 그 운동장에 상징성이 있으니까 서부는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 저 박홍 과장님도 지역이 서부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서부고 시장님도 서부인데 어떻게 서부는 그래? 사실 이제 뭐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전 그 이제 농악 마을 자체를 이제 구조까지 변경해서 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이제 좁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좁기 때문인데 그걸 이제 넓히려면은 결국 이제 계단 부분을 다 이제 제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비나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그 나왔다 들어가는 공간이 그 이제 무대 뒤쪽 그 배경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 거기 안 되면 최소한 서부 운동장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의원님 뭐 그 점은 제가 짚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속기록에도 있고 매번 저 시장도 얘기할 때 이거 멋지게 한국 소리터에서 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세워주니까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데 가서 하면은 저는 뭐 제가 서부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만은 아니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한 치 앞도 못 보고 이렇게 자꾸 바꾸고 하면 옛날에 그 족구대회하고 뭐가 다르냐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아, 서부에는 운동장이 없나 보다, 학교가.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평택항 족구대회가 처음에 그 당시에 1회 때 올라온 자료 회의 속기록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평택항 이름으로 족구대회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바로 슈퍼운용으로 바뀐 거예요. 왜 바꿨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집어쳐라. 뭘 이렇게 돈을 뭐 10몇 억씩 들어가면 뭘 할라 14억씩 들어가면서 뭘 할라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애초에 그냥 그만두지. 네? 국장님. 하여튼 그 지금 서부 레포츠공원이나 서부 체육운동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들을 만나 다시 한 번 한다고 돼요.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선 뭐 그건 립서비스밖에 더 돼요. 보충 질의 좀 해도 될까요? 네. 이거 한국 그 민속예술 축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그때 저는 그 이용삼 위원하고 그 정선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는 거북머리 노래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그 소통이 잘 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실 걸라니 일단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정이 추진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치밀하게 이거는
검토를 하고서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때는 그 반증이죠. 반증 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죠. 전혀 지금 뭐 치밀하게 계획도 안 세워놓고서 일단 예산부터 잡아놨다가 해보니까 안 되니까 딴 데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과장님 얘기한 건 한국 소리터를 세 번을 방문해서 그 아니 근데 그 전에 이 예산 올릴 때는 이미 벌써 결정이 되고 나서 했었어야지 장소를요. 그렇잖아요. 그거 예산 올릴 때는 그거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우리 모 의원님께서는 즉석 떡볶이 행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 예산이 살아난 걸로 아는데 이 반정 그대로 반정이 되잖아요. 얼만큼 엉터리로다가 이거 즉흥적으로 한 그 가장 대표적인 이 축제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제 폼 잡고 뭐 광낼 일만 있어요. 이제 15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거 반대한 의원은 온갖 전화로다가 그 공갈 협박 다 당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 김기성 의원 말씀대로 그런 취지를 했더라면 이거 전혀 취지와 틀린 다른 각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지금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전후사정 물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한번. 뭐 이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전문성이 있어서 그 민속예술축제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술 전문가들이라든가 이제 공연 전문가들이 이제 다수 포진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이제 대회가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뭐 전문성을 핑계 뭐 대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공무원들이 뭐 현상이나 상황적으로 판단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근데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시뮬레이션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접근 못한 점은 뭐 저희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급합니까? 자 올해 못하면은 내년도로 밀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시장님이 뜻이 저 행사는 벤치마킹을 해서 보시니까 참 우리 시에서 개최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기 년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우선 눌러서 이게 가장 받아쓰기의 표본이죠, 그죠? 시장님께서 지시 내리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가죠. 바로 반정되잖아요, 이거 지금. 예, 뭐 질타 달게 받고요. 대신 이제 기왕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어떤 이제 뭐 평택시를 표방해서 이제 하는 대연이만큼 뭐 좋은 질책 충분히 뭐 받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이제 이루어진 거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성 의원님은 이건 그냥 선배 의원님은 그냥 여기 소사분리부처 평택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 그냥. 아니 저 발언 끝나면 내가 마저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지금 뭐 우리 이병비 의원님 질문도 하셨지만 저는 소사벌레 포트타운에 살면 인정만 해요. 이게 항상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만 약속인 게 시민들한테 페이스북으로 다 올려서 홍보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래놓고서 뭐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등 싹 바꾸는 것이 맞냐.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 얘기 좀 먼저 할게요. 다음 주부터 이제 추경을 다루는데 아까 열린 음악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곤란합니다. 아까도 결정되지 않은 거 나중에 가면 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돼서 어렵다고 하면 또 딴 짓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 열린 음악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미리 그때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해두는 거예요. 서두에 의원님께서 서두고 말두고 가네. 아니 제가 아니 앞뒤가 맞게 일을 해줘야지. 이게 뭐 장소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그냥 그 임의적으로 턱턱 바꿔가지고 하면 최소한 시가 장소에 부득이해서 옮겨야 될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지역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맞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서 안 되면 무조건 소사벌로 가고 평택항에서 안 되면 아까 무슨 초등학교? 합정초등학교. 평일 초등학교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터가 좀 센가 봐요. 거기가 종합운동장 있는 데가. 예? 텃세 아니 텃세가
터가 세다고 터가. 그러니까 터가 세. 텃세가 아니라. 제가 아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 근데 그 서두에 이제 그 우리 김성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아니 그래서 차고 저는요 이 얘기 이제 그만할 거고요. 전 이거 저기 해도 인정도 안 하고요.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장소 바꾸면.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감사 때 이제 만나게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내가 추경 때 잊어버릴까 봐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게. 열린 음악회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아니 저를 칭찬해 주시고 또 아니 이렇게 그냥 불과 얼마 만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하는 거를 아니, 그걸 새로운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하여튼 대차게 한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니,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 뭐 다른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족구대 얘기할 때 제가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그때 시장이 당시 지금은 그분은 좀 안 계시. 예? 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분만 꼭 이해해주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다 그랬어요. 사람 바뀌니까 또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바뀌기 전에는 꼭 할게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렇게 안 되도록 뭔가 좀 조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칩니다. 예, 김기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의원님, 유영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삼 의원입니다. 그 20쪽에 그 평택농악, 평택민요 상설 정기공연 추진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에는 몇 회를 하셨나요? 예, 잠깐 자료를 보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제가 이제 현황을 갖고 있지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하고 올해 이제 물론 지금 저희가 없으시니까 저기 한데 18회는 그러면은 그 평택농악하고 평택민요 따로따로인가요? 아니면 합쳐서 18회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그러면 한 개 팀에서 9번씩. 그거는 이렇게 뭐 9번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니고요. 상세 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9번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그 횟수는 이렇게 총괄 횟수인데 네. 농악이 9번이나 민요가 9번이다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 그리고 이거 왜 숫자는 왜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개 합쳐가지고 하여튼 그 이 숫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설 공연할 때 예. 우리 과장님은 늘 가보시나요? 다 가보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이 주무부서의 네. 총책임자로서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악 민요도 이제 평택호 이제 소리터에서 할 경우 그 관중들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호응도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시죠?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 주로 이제 3, 40대 그 가족 단위 그 내방객이 많죠. 평택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예. 오셨다가 이제 소리 나니까 가보시는 분들.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요. 지금 거북놀이 공연은 지금 10회로 지금 그거는 세팅이 돼 있는 거죠? 10회 공연으로.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10회 공연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국비 4,400, 도비 2,200, 12 2,200 해가지고 8,800이 이루어지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르스 때문에 예. 지금 이게 못했고 그러면 이 10회 공연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건가요? 그 메르스 때문에 이제 못한 공연은 이제 1회고요. 6월 중에 이제 하기로 한 공연을 이제 1회고요. 대부분은 이제 7월에서 10월에 잡혀 있고요. 못한 부분은 연기를 해서 날짜를 새로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2월 돼도 되는 거예요? 내년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이 좀 예, 그 저 평택
농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 평택 농악은 우리 저 시에서 그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그들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뭐 연습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지도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평택시에서? 그거 뭐 연습 그 부분은 그분들 이제 자체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들 하게끔? 그렇진 않고요. 네. 시행 우리 규칙에 네. 뭐 연습 시간이라든가 요일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 지키고 있어요? 예,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뭐 요즘 지금 요새 이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필드에서 공연장에서 그 아동들 그 무등을 태우잖아요. 네, 이제 보니까는 이제 실수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뭐 대비책은 있나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승 지원금 내에 그 전 뭐 아동을 포함해서 전 단원에 대해서 이제 보험은 다 보험은 들어있는 다 되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도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어찌 우연찮게 그 농악의 뭐 그 전문가신 분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을 수 있었는데 딱 보시더니 그러더라고. 한마디로 연습 안 했군 그러시더라고. 네? 연습 안 했군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거기서 그 정도 우리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 평택 농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와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저거 딱 보신 저거 연습 안 했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어느 정도 실수는 용인이 되고 그러겠지만 사람이 실수가 용인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고 실수가 자꾸 반복이 되면 그거는 그 프로로서의 그 공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어려우시지만은 그 연습량을 좀 제대로 지켜서 할 수 있게끔 좀 지도 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열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쪽에 보면요. 이게 세정 분야 중점 과제 지속 추진에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세자 편의 세정 시책 추진에서 보니까 복수 가상 계좌 서비스가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농협으로 돼 있었죠. 농협 한 군데만요. 네, 현재 지금 농협에 한 군데를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국민은행도 앞으로는 저희가 하신다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다음에 그 기업은행, 우리은행 해가지고 추가로 다 지정해서 뭐 납부 피해를 도움 좀 해달라 합니다.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데 뭐 지로용지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 군데 한 5군데 이렇게 정도의 은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납부할 때 좀 편리성이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 시는 농협만 돼 있어 왜 그런가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이 되어서 7월달에 바로 시행이 됐거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전 안내제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1년에 납부해야 될 그 세금이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기본적인 게? 기본적으로다가 세금이 요 과세전 안내는요. 예. 뭐냐면 일단은 그거 대답해 보세요.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 실제는 뭐 주민세, 네.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다음에 그 지방소득세 여러 세금이 있죠. 그런데 뭐 취득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데요. 전에 안중 출장소 같은 데는 그렇게 미리 좀 납부 전에 문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문자 본청에서는 가능한 서비스하고 거예요? 저희가 주로 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납세 나가 고지서 나가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가상구자도 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납기 기일에 내는 사람도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들 다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과세전 안내제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과세전 거예요? 안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납부를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했을 때 취득세 같은 경우 부과를 했을 때 이만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예요? 거기서 좀 이의가 있다면 이뭐 하다원 때 저희한테 항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안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뭐 시간이 바빠서 자동이체를 안 해놓을 경우 지로용지로 나오는데 그 기간을 잊어버려요 사실. 잊어버려서 못 내고 깜빡하고 못 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뭐 날짜 임박해가지고 미리 문자 서비스로 뭐 며칠까지는 뭐 무슨 납부의 날입니다. 뭐 이렇게 그걸 안내를 해주시면 이게 뭐 세금 납부하는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문화,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아이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